여러분, 제가 이제 나갈 일이 있어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하면서 뭘 할 거냐면 지방분해 주사 맞고 응급실 간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요. 제가 겪은 류의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류의 부작용도 있었다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맞기 전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연도 3월이었는데 3월이었는지 2월 말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설날이랑 되게 가까웠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저는 주사 시술 같은 걸 한 번도 받질 않았어요. 왜냐면 저만의 좀 소신이 있었는데 그냥 주사 시술 같은 거는 너무 위험하다. 만약에 내가 얼굴 관리를 하고 싶다면 나는 레이저 리프팅으로만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어가지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레이저 리프팅만 해봤지 뭐 지방분해 주사 이런 시술은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반년이 지났을 때 터진 거죠. 이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외모에 대한 강박이 좀 생겼어요. 결혼 준비할 때보다는 약간 그 외모에 대한 강박증이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불이 붙은 게 꺼지질 않았던 거죠. 어느 날 이제 거울을 보는데 뭔가 내 얼굴에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프팅 레이저를 그래도 결혼 준비할 때는 좀 해봤으니까 그냥 차라리 리프팅 레이저로 했으면 됐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확실한 효과를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약간 저만의 소신이 있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 소신이 무색할 만큼 약간 그냥 눈이 휙 불었던 것 같아 그때. 그때 약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지방분해 주사를 막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해요. 어느 병원에 이미 난 맞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야.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어느 병원이 유명한지, 어느 병원이 안전한지 이런 걸 찾았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주사 시술을 하고 싶지 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엄청 많이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부작용을 찾아봐도 뭔가 필러 같은 거는 뭐 어떤 사람이 코에다가 필러를 맞다가 그 필러가 시신경이 들어가서 실명이 됐다더라 뭐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례가. 근데 지방분해 주사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막 그 시술 후기 올리는 그런 사이트도 들어가보고 유튜브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별다른 그런 부작용 사례가 없는 거예요. 뭐 부작용이라고 해봤자 그 맞았던 게 얼마 안 가서 다시 뭐 살이 다 차올라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요 정도가 부작용이라고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아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시술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진짜 이거 맞아야겠다 하고 또 내가 찾아놓은 병원에 야무지게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남편이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관리를 하는 건 좋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 관리를 하는 건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만약에 당신이 얼굴이나 뭐 이런 노화나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리프팅 레이저를 맞고 싶다면 그것까지는 오케이다. 하지만 뭔가 얼굴에 주사, 액체를 주입해서 그걸로써 효과를 보는 시술은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내가 지방분해 주사를 맞으러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 버렸어요. 그냥 남편한테 뻥을 쳐버렸어요. 그때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레이저 리프팅을 하러 가겠다. 오랜만에. 무슨 리프팅이었냐면 리프테라였던 것 같아요. 그걸 하러 가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허락받습니다. 남편이 이제 당연히 허락해주죠.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한다고 하니 그래 갔다 와라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병원에 가서 죄송해요. 감기가 심해가지고 제가 찾은 피부과에 가서 1회차를 맞습니다. 근데 1회차를 맞았을 때는 어땠냐면 다음날부터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약간 진짜로 내가 보완하고자 하는 부위가 하루 만에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미 그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데 그런 효과를 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회차를 더 예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회를 맞겠다는 거죠. 제가 원래 처음에 갔을 때도 또 이상한 소신이 하나 있어요. 저는 뭐냐면 리프팅 레이저를 하러 가도 병원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1회로는 확실한 효과가 부족하다. 1회가 아니라 한 3회 정도는 맞아보셔야 이렇다 할 효과를 보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는 항상 저만의 소신이 있거든요. 약간 이게 제 얼굴에서 잘 맞는 레이저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니 한번 맞아보겠다. 맞아보고 약간의 효과라도 느껴진다면 나는 그때 다시 와서 뭐 2, 3회를 끊을 생각이다 라고 하고 1회만 항상 끊고 시술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좀 잘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똑같았어요. 그 지방분해 주사 맞으러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2, 3회 한꺼번에 끊으러 온 건 아니고 1회 만약에 효과가 살짝이라도 눈에 보이면 저는 그때 맞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도 알겠다, 피부과에서도 이제 알겠다 하시고 주사를 놔주신 거죠. 근데 웬걸? 1회만 맞았는데도 효과가 눈에 너무 보여. 그러니까 이제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남편한테 또 뻥을 칩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욕심이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아무튼 2회차 리프테를 맞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그러고 이제 2회차를 맞으러 가요. 근데 문제는 이때 발생하거든요. 잠깐만 이거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역시 난 멀티가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유튜버분들 겟레디 위드미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 잘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똑같은 피부과로 2회차 지방대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근데 처음 맞을 때보다 2회차 맞을 때 그날따라 유독 이상했어요. 느낌이. 그 주사 액이 들어갈 때 1회차보다 훨씬 아팠고 그 액이 주입될 때 그 느낌이 좀 너무 불쾌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뭐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내 얼굴에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더 아프기도 했고 되게 뻐근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제가 지방분해 주사를 얼굴에 놓을 때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그날따라 더 그 뻐근한 느낌이 심하게 느껴졌던 거죠. 아무튼 그랬는데 시술 마치고 이제 선생님께서 시술 잘 됐다. 그 1회차보다 좀 더 많이 넣어드렸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냥 1회 때보다 양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고 이제 계산이랑 이런 거 수납하고 나왔죠. 근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 7시 30분쯤 됐었고 그 병원에서 저희 집까지는 지하철로 4, 50분은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까웠지만 그 피부과가 압구정역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가까웠는데 집까지는 거리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근데 그날이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롱패딩도 입고 바지 속에 막 내복도 껴입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날씨였는데 지하철을 딱 탔어요. 탔는데 타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온몸이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진짜 미친듯이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막 여기 막 다리 다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막 몸이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줄 알고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간지러운 거보다 하고 참았어요. 왜냐면 옆에 막 사람들도 많았고 앉아있고 한데 또 그거 막 긁고 있다니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았어. 근데 한 정거장 더 지났을까? 갑자기 그때부터는 엄청난 복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복통이었냐면 생리통인데 약간 최고치에 달했을 때 생리통 플러스 극동배, 설사배 아시죠? 그게 합쳐진 그런 고통이었거든요. 그냥 살면서 좀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어요. 마냥 극동배도 아니고 마냥 생리통배도 아니고 내 장기에 누가 이렇게 막 쥐어짜는 느낌이었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이거 지방분해줘서 부작용 같다. 이제 그때 느낀 거죠. 그러고 이제 또 한 정거장이 지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몸이 가렵고 복통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고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시야가 흐려졌고 또 초점이 원래는 이렇게 잘 맞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무섭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그 병원에다가 카톡을 보내놨어요. 제가 지금 그 주사를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사배 비슷하다 했잖아요. 이게 계속 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는 내가 이 지하철에서 진짜 설사를 지릴 것 같은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똥녀로 올라오기 싫었어요. 누구든 싫겠지. 아무튼 싫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막 진짜 당장이라도 지릴 것 같아서 집까지 한참 남았는데 일단은 내립니다. 바로 다음 정류장에. 근데 여러분 호흡도 곤란하다고 했고 복통도 너무너무 심했고 어지럽고 두통도 진짜 심하게 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화장실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신이 막 혼미하니까 내 몸을 가눌 힘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그 문 열리면 보이는 벤치 있잖아요. 거기 너무 아프니까 배를 막 이렇게 움켜잡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진짜로 이제 곧 설사를 지릴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올라가서 화장실을 먼저 가보자 하고 정신력으로 진짜 막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계단도 막 옆에 손잡이 잡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설사배라고 했잖아요. 보통의 설사배, 극동배라면 죄송해요. 지금 좀 더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보통의 극동배라면 변기에 앉자마자 무언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변기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너무너무 여전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의 통증일 뿐 진짜 설사배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그냥 나가서 걸어서 집에 가자니 또 뭔가 가다가 설사를 지릴 것만 같은 느낌이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변기에 한 10분을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었단 말이죠. 배를 감싸고. 근데 그럴수록 고통이 너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해요. 원래는 집에 가서 진통제 같은 걸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까지 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안 되겠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는 안 되겠다. 응급실을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때도 이제 정신력으로 옷을 축혀 입고 화장실을 나서서 처음에는 영문분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면서 생각이 든 게 또 그분들한테 잡초지정을 설명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여기서 찾아서 내 발로 가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결단이 서가지고 그냥 그 역사 쪽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좀 민폐긴 하잖아요. 근데 막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배 한쪽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핸드폰으로 근처 응급실 24시 병원 이런 걸 막 찾아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한 곳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막 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냐 막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좀 전에 얼굴에 지방분해 주사를 맞았는데 그 지방분해 주사를 맞고 한 15분 정도 지나더니 이런 증상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나는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알겠다. 일단은 와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역을 나섭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진짜. 그래서 나가서 이제 택시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딱 여는데 타이밍이 너무너무 좋게도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뻥치고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남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받아야지. 내가 뻥은 쳤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안 받고 가버리자니 더 뭔가 일이 커질 것만 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받아요. 받았더니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걱정이 된 거죠, 남편도. 여보, 리프테라 뭐 레이저 리프팅 받는다더니 왜 받고 나서 아무 연락이 없어. 걱정돼서 전화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아팠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여보, 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고통에 몸부림치는 목소리였어. 근데 그랬더니 남편이 놀란 거죠. 왜냐? 지금 이 사람은 레이저 리프팅을 받겠다고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 가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편이 물어본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여보 지금 리프테라 받겠다고 나가더니 갑자기 무슨 배가 왜 아프고 응급실은 또 무슨 소리냐? 막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제가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 지금 배가 너무너무 아프다. 응급실에 가야 된다. 막 얘기를 했죠. 근데 남편도 이제 심각성을 깨닫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보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입원 수속을 밟아라. 나도 지금 당장 차를 돌려서 가겠다. 그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날 제가 이제 레이저 리프팅 한다고 한 그날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 있었던 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를 돌려서 바로 오겠다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찍어준 병원으로 저는 택시를 타고 갑니다. 가서 진짜 가까웠어요. 한 5분 거리? 근데 그게 진짜 50분 같고 하루 같고 너무 길게 느껴지긴 했는데 아무튼 다행히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응급실 입원 수속을 밟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긴 했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아팠고 내 자신의 이 몰골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근데 병원을 가게 되면 사람이 그래도 지금 이제 병원 왔으니까 좀 지금보다 덜 아플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이 생기니까 자신을 돌아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수속하는데 옆에 그 거울이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 모습을 처음 본 거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지방분해 주사 맞은 부위뿐만이 아니라 그냥 얼굴 전체가 엄청 빨갛게 팅팅 부어 있었고 제가 지하철 탔을 때 몸이 너무너무 간지럽다 했었잖아요. 그것도 몸을 보니까 목, 팔, 몸통, 다리 할 거 없이 그냥 빨간색 두드러기 있죠. 그걸로 그게 온몸을 뒤덮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징그러웠어요. 아무튼 그랬던 거야. 그런 몰골로 막 지하철 돌아다니고 그런 거야.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내가 이랬구나. 진짜 심각했다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이제 입원 수속 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도 저를 보시고는 살짝 놀라셨거든요. 뭐 이제 가서 왜 입원을 하시려고 하시냐,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 막 이런 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다 드리고 지방분해 주사를 잘못 맞아서 그런 것 같다, 부작용인 것 같다,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입원 수속을 해주시고 제 배정을 받았죠. 배정을 받고 누워서 바로 진통젠지, 진정젠지를 수액을 놔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으면서 좀 각종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병명이 무엇인지 막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도 했거든요. 근데 엑스레이 검사는 여러분 제 발로 걸어서 가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신도 혼미하고 몸도 못 가누겠고 두통도 너무 심하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제 발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데 진짜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안 되겠어. 몸이 그냥 진짜 약간 블랙아웃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막 다 오셔가지고 괜찮으시냐고, 걸어서 저거 검사하러 가실 수 있겠냐 막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가야죠. 어떡해. 그래도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어찌저찌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받고 나와서 기다리면서 남은 수액을 맞고 있었는데 곧 남편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도착을 했는데 그 보호자들이 병원에 이제 처음 오면은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뭐 때문에 왔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그 설명을 다 듣고 온 거죠. 내가 지방분해 주사를 맞아가지고 부작용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온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남편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이제 혼날 일만 남은 거니까. 근데 어떡해, 혼나야지.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 오는데 한번 슬며시 좀 웃고 있었어요. 그 수액을 맞았더니 그래도 진짜 미치겠는 고통은 좀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오는데 남편도 이제 제 몰골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엄청 막 애가 팅팅 부어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냐? 사람 걱정되게 뭐 그러니까 왜 그런 뻥을 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혼나고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환자분께서 맞으신 그 지방분해 주사 성분 중에 환자분한테 너무너무 안 맞는 성분이 있었을 뿐더러 그 지방분해 주사가 지방층에 제대로 이제 주사가 된 게 아니라 혈관에 잘못 주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급성, 쇼크성 혈관염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염 들어보셨어요? 저거 진짜 살면서 혈관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고요. 제가 지방분해 주사를 맞음으로써 혈관염이라는 그 병에 걸릴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막 진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부작용을 내가 겪을 거라고는 더 예상을 못했죠.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관염이다. 급성 쇼크성 혈관염. 그래서 앞으로 어떤 주사를 맞을 때 그 지방분해 주사에 들어있던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는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오늘은 이렇게 뭐 혈관염으로 끝났겠지만 다음에 맞았을 때는 더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했던 상황인 거예요. 혈관염이라니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부작용이 이제 혈관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좀 이제 수액을 맞아서 몸이 괜찮아져가지고 퇴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작용이 뭐 다다음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한 달 반 동안 저는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뭐 복통이나 이런 알레르기는 사라졌지만 그 이외의 것들, 진짜 심한 두통, 그리고 시야 흐림, 극심한 체력 저하, 그리고 초점 안 맞는 거, 그것까지 해서 이 부작용을 저는 한 달 반을 겪었거든요. 얼마나 오래 갔으면 제가 중간에 이게 너무 해도 해도 안 없어지니까 이 부작용이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너무 좀 시신경이랑 뇌 쪽에 있는 혈관에도 잘못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지금 내 뇌 그리고 시력 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이런 걱정이 너무너무 들어서 동네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뇌 MRI도 찍어봤어요. 뇌 MRI 진짜 비싼 거 아시죠? 60만 원이가 들었거든요. 찍었는데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부작용, 지방분해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급성 혈관염이었고 그 혈관염 증상이 한 달 반을 지속이 된 거죠. 너무너무 진짜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혈관에 잘못 주사가 된 거면 의사 선생님께서 주사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막 고통스럽고 이래서 병원에 뭐 컴플레인 걸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완전 컴플레인감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저의 이런 사례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 세상에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도 막 저의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막 컴플렉스가 있고 이걸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지방분해 주사는 진짜 근처에도 안 갈 거거든요. 막 필러도 말도 안 되고 보톡스는 그래도 인증이 많이 된 좀 안정성이 있는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톡스는 뭐 주름 예방 이런 것 때문에 맞을지언정 지방분해 주사 필러는 앞으로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내 얼굴을 보완하고 싶다, 내 얼굴형을 좀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은 요즘 여성분들은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 전 차라리 리프팅 레이저로 좀 하실 만큼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고 진짜 내가 리프팅 레이저로 진짜 미친듯이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건 진짜 지방분해 주사 아니면 답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지방분해 주사를 하셔라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보세요, 저도 이 주사를 1차 맞았을 때는 괜찮았잖아요. 효과도 좋았고 아무 이상 없었고. 근데 같은 주사를 2회차 맞았을 때 똑같은 주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디서 부작용 사례를 찾아봤고 누가 이걸 맞았는데 안전했고 괜찮았고 효과 너무 좋았고 한다고 한들 그 주사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를 낼지는 그 누구도 나도 몰라, 맞아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 몸을 그냥 임상 실험체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저 같은 이런 혈관염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더 심각한 상황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까지 막 목숨을 걸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리프팅 레이저로도 뭐 지방을 없애주는, 지방에 약간 영향을 주는 레이저가 있잖아요. 그런 레이저를 통해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방분해 주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한 번 더 고려해보셔라. 한 번 더가 아니라 진짜 10번, 20번 이상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리얼한 부작용 사례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는 부작용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메이크업도 끝냈고요. 눈썹 색깔 너무 다른데? 염색을 안 했더니 심한데? 눈썹 일단 보완해볼게. 너무 심하잖아. 이게 실제로 보면 좀 덜 심한데 지금 조명도 켜져있고 이래서 더 심해 보이는 것 같아. 좀 아니네? 아무튼 아니면 제가 해결해볼게요 여러분. 아무튼 메이크업 다 했고 눈썹만 좀 보완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